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이고 또 일부는 대개 나에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어쩌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나에게 없어도 될 것들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는 어떤가요? 내게 필요한 것들과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눠지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내 마음 혹은 습관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살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앞서 말한 것 중 물건이면 물건, 습관이면 습관,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비워가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버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버릴 필요는 없으니 천천히 생각하시며 길게 보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인생 선배들이 노후에 일찍 버리지 못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나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집에는 정리할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옷, 수많은 그릇, 일회용 수저 젓가락과 양은 냄비 등 요양사분들이 가서 버리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못 버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중 오래된 이불과 모아오신 옷을 쌓아두고 보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자식들과의 추억 있는 물건 등 뭔가 정이 가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추억이 생각나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들이나 같이 덮었던 이불들은 저 같아도 쉽게 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보관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건강의 측면에서도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안 된 집을 보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확률이 높고 그곳에 세균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만 남겨놓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대개 그 물건 자체보다는 그 물건을 보면 생각나는 좋은 추억들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기에 사진으로 남겨두었다가 추억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는 것입니다. 전부 버리는 것이 힘들다면 정말 소중한 물건 딱 하나만 간직하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자식이 가장 즐겨 입었던 옷 하나, 장난감 하나, 선물 하나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여러 개를 간직하는 것보다 하나씩만 간직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나만 놔두자고 마음을 먹는 것은 정리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기능의 제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만 10개가 넘게 있고 믹서기도 3대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중 사용하는 것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만 남기고 나중에는 기능별로 하나씩의 제품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냄비의 경우 용도별로 하나씩 두면 좋습니다. 큰 냄비 하나, 작은 냄비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큰 냄비가 쓸데없이 3개 이상 있다면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지러운 집을 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뇌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물건이 많다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뇌가 일을 하기 시작해 머리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리하는 습관은 뇌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자체로 마음이 편해지고 뇌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에 신경을 쓰는 것은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리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정리정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중고로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팔아도 되고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누군가가 대신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입니다. 어떤 노인분께서는 1년에 한 번 쓰는 살림들은 모두 나눠주고 했더니 집 공간도 넓어지고 단아한 분위기가 되어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너무 만족한다는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딱 한 번만이라도 당근마켓에 안 쓰는 물건을 올려보거나 주변에 이 물건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해보세요. 뭐든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번 해보고 좋은 기분을 느낀 분들이라면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한 번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 찾아 어디 팔거나 나눠줄 곳이 없는지 찾아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낮이라면 오늘 밤이 되기 전까지 밤이나 새벽이라면 자고 일어나서 팔거나 나눠줄 물건이 없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닳아버린 물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게 되면 앞으로 쓸데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너무 쌓아두거나 어지럽히게 되면 내가 이미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없다고 생각해 새롭게 물건을 하나 더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리를 잘 해놓고 물건들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둔다면 앞서 말한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한 번에 보관하게 되면 특히나 성 같은 것들은 쉽게 고장날 수 있고 뭐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저 또한 이렇게 선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예전에 제품을 충전하는 선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또 지출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쾌적한 집에서는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가 생기는 등 정리를 잘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전부 버리기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니멀한 삶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한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였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그냥저냥 함께한 살림살이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나에게 안정감을 두는 물건들을 제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불필요한 물건만 천천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구매하는 등 물질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물보다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찰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내면을 채우는 그런 노후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버리지 못하면 후회하는 두 번째는 몸에 배어버린 안 좋은 소비 습관입니다. 2022년 12월의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인구의 비율이 고작 8.7%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나 75세 이상의 고령자 중 57%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돈을 쓰는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아무리 소비를 잘한다 해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대개 한 번씩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교육비는 물론 등록금, 사업자금, 결혼자금 등 이 모든 것을 챙겨줘야만 부모로서의 노릇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노후 자금이 빠듯한데 이 돈을 전부 자식을 위해 쓰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일부는 도와줘도 괜찮지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 모든 것 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참한 노후로 가는 지름길이니 자식 잘 되는 것만 생각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내 소비 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것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만큼 지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이는 돈이 없게 됩니다. 물론 내 행복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먹을 거 아껴가면서 너무 과하게 아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절약하다가 몸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쓸 땐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이외에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뭐 때문에 빠져나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 1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는 것에 돈만 계속 빠져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혹은 한 달 동안 내 카드에서 빠져나간 내역 중에 필요 없는 지출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어도 그것이 1년이면 12만 원이고 10년이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내가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있다면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시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시욕만을 위해 내 수입에서 무리한 수준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품을 구입한다면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이면 괜찮지만 몇 달 혹은 단기간에 계속 소비를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나 명품도 처음에는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지만 내면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자존감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내면이 탄탄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행동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쓰려는 것은 아닌지, 과시욕 때문에 비싼 물건에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닌지, 지출에서 지금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은지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은 나의 경제 상황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신용카드를 자르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돈을 더 쓰게 되는 분들은 꼭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약하는 습관은 대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어린 자식을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식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버리지 못하면 후회하는 세 번째는 어정쩡하고 불편한 관계입니다. 나이 들면 굳이 가까이 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만 옆에 두는 것이 좋고, 저절로 멀어지는 친구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 경제력, 가치관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만나는 게 부쩍 버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오래된 친구여도 나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친구라면 결국 멀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먼저 안부 물어봐주고 생일 챙겨주고 해도 정작 내 생일 때 연락 한 번 없는 지인들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너무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노후에는 더 좋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굳이 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에 좋은 관계는 놔두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만 차차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친구든 자식이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친구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즐겁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만 해주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서운해 할 일도 없고 즐겁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자신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현실적인 친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친구도 어떤 계산적인 상황이 되면 인연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아량을 베풀고 이러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그대로 좋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드물어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깊은 관계보다는 이웃과 그리 깊지 않은 관계로 인사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체로 좋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마 아직 이것에 반박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만나는 것이 좋은 부분이 많다고 하면 굳이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혼자 있는 것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한 번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보다 먼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차근차근 익히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과의 대화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해 내가 정리할 부분이 없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버리지 못하면 후회하는 네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노후에 사기를 당하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젊었을 때도 물론 사기를 당하면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만회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수입도 많지 않을 것이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사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고수익을 위한 투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그만큼 위험성도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요새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죄가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개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나에게 약간의 욕심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친절을 얻어먹고 나중에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해당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초반에 매우 친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고 나중에 나를 위하는 척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아들 같아 보이고 딸 같아 보여도 결국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주지만 않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인이나 도장 찍는 것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특히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안타까워서 별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돈을 빌려주어서도 명의를 빌려주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결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미안해서라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현명한 분은 통장 색깔 보여주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얼마 있는지도 절대 말 안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돈거래는 은행하고만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렇듯 돈에 있어서는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찍 버리지 못하면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둘째는 안 좋은 소비 습관을 고치는 것. 셋째는 어정쩡하고 불편한 관계를 끊는 것. 마지막 넷째는 욕심을 버리고 돈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95%는 영상을 보는 중에만 내용에 동의하고 끝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영상의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상위 5%의 실행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에 대한 다짐을 새해에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기회가 많지 않아집니다. 실천은 바로 지금부터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인생지혜가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